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 국가혁신, 경제혁신, 법제처와 함께 진행을 맡은 이기라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였죠. 중앙행정기관의 단계별 이전 계획에 따라 16개 중앙부처와 소속기관들이 정부 세종청사로 이전하게 됐는데요. 정부의 모든 행정기능이 세종시로 옮겨지게 된 것은 그야말로 역사적이고도 아주 특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5년간 서울의 중심에서 국민과 소통했던 법제처도 그 3단계 이전 대상에 포함돼 이곳 세종시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법제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하고 침체돼 있는 우리 사회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 한해 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국가혁신과 경제혁신의 완성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법치 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법제처의 노력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법제처가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법제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법제처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법령 심사, 두 번째는 법령 해석, 세 번째는 법령 정비, 네 번째는 법령 정보 제공,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령 심사는 정부가 법령안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법령 해석은 애매한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 정비는 넓고 오래된 법령을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개선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의 제공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개정되거나 제정되는 각종 법령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법제처에서 하는 일이 참 많네요. 벌써 새 정부 3년 차를 맞이하셨습니다. 지난 1년간 이뤘던 성과 중에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예, 기업은 100km, 법제도는 30km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법제도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제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이런 숨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훈령, 역유, 고시 등 행정규칙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걸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자치법규인 조례에 숨은 규제들이 많습니다. 그게 전체 한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약 6만 개의 조례가 있는데 그 6만 개 조례를 저희가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비는 역대 정부 최초로 이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규칙 정비를 보면은 경제사회 분야에 저희가 먼저 정비를 했는데 약 7천여 건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약 한 300건이 넘는 숨은 규제를 발굴해가지고 그 중에서 100건 이상을 지금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지금 한 4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첫 해로서 했는데 약 서울시 조례를 포함해서 한 2,600건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약 한 660건을 개선 사례로 발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좀 빨리 정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에서 좀 모범 사례를 한 100개 정도를 추려가지고 책자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자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지자체에 지금 다 배포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그걸 좀 개정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또 법제처가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법령 정비 사업에도 아주 큰 성과를 이룬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정비 사례에는 어떤 게 있나요? 예, 작년에 저희가 국민 불편 법령을 한 65건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개선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 전통시장에 저희가 떡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옆에 있는 인근의 아파트나 이런 데서 사실은 배달을 못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쉽게 떡이 상하고 그다음에 좀 그런 위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달 금지했는데 실제적으로 요즘에 들어서는 굉장히
포장 기술이라든지 저온을 해가지고 또 배달한다든지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는 직접 사장님이 떡집 사장님이 배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로는 저희가 특허를 신청하면은 네. 그 특허료를 매년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특허를 등록할 때에 3년치를 한꺼번에 내고 그 다음에 매년 특허료를 25년간 계속해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 특허료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특허료를 못 내가지고 사업을 접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부담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4년 차부터 6년 차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특허료를 한 30% 정도 그렇게 깎아가지고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약 한 중소기업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30억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숨은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행정규칙이나 조례에 숨어있는 이런 규제들을 정비한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행정규칙인 고시에서 정비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 어떤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정보통신융합 기술을 인증을 받으면은 해당 기업이 보험을 들도록 하는 그런 미래부의 고시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법령에는 그런 보험을 들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고시에서 그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 고시는 상위법에 위반돼서 어떤 무효인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고시를 삭제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기업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한 해 한 5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례에 의해서 개선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도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할 때는 도로 점용료를 냅니다. 네. 근데 이게 도로 점용료가 법령에서는 상한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례에서 점용료를 법령에서 규정된 것보다 더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더 많이 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자체는 그걸 빨리 개정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침을 내렸는데 그것이 다 개정이 되면은 주민들은 약 한 6억 원 정도의 더 내야 안 내도 될 돈을 갖다가 전략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숨은 규제들을 찾아보고 싶어도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처장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인허가 같은 걸 받을 때에 공무원들이 법령에는 없는데 이런 기준이 있다 하면서 책상 서랍을 열어가지고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에서 무슨 고시로 정한다고 이렇게 할 때에 일반 국민들은 그 고시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오시면은 거기는 지금 법령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어떤 조문에서 고시로 정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때 그 고시를 클릭을 하면은 바로 그 고시가 지금 화면에 뜨도록 이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그걸 지금 아마 들어와 보시면 아주 지금은 쉽게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걸 조례에도 확대해서 법률에서 어떤 조례로 정한다고 했을 때에 이 조례를 그것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면은 예를 들면 제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살고 있다. 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를 다시 클릭을 하면은 그 조례가 바로 뜹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께서는 그런 지금까지 책상 서랍에서 몰랐던 그런 숨어 있는 규제들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규제가 숨어 있는 수 있는 장소가 없어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 정부 출범 3년 차인 올해는 무엇보다도 국정과제를 마무리하는 입법 지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법제처에서는 어떻게 입법 추진을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그 국정과제를 140개 국정과제로 잡고 거기에 필요한 그 법령을 459건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 약 90% 정도인 416건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그 중에서 약한 65%인 269건만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사실 이런 입법적인 마무리를 하고 좀 그 국정과제의 실행을 위해서 이제는 좀 더 매진해야 될 텐데 조금 그 국회에서 법률이 늦게 통과돼 가지고 조금 국정과제 실행에 좀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5월이 되면은 그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들이 모두 다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안을 다시 또 제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지금 남은 법안은 제출하는 것은 물론 빨리 해야 되지만은 국회와 협조를 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이 가능한 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과도 좀 협의도 강화하고 또 당과 청와대, 정부 간에 좀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많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제혁신 계획을 뒷받침해주는 법제처의 역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작년 3월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저희가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해서 약 105건의 법률이 개정돼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약 85건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제출된 것은 약 절반 정도도 못 미칩니다. 그리고 국회에 보낼 필요가 없는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하위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거의 다 정비를 했는데 올해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핵심에 모든 국가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경제 관련 법령도 국회와 정말 협의를 해서 올해는 정말 많이 통과될 수 있도록 또 좀 뛰어야 될 그런 행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이라든지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아무쪼록 많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의원 입법이 늘어나고 있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요즘 추세를 보면 국회에 통과되는 법안의 약 90% 정도가 의원 입법입니다. 근데 의원 입법이 많아지는 데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 부처가 정부 입법으로 제출해야 될 것을 부처 간에 이견이 있다든지 또는 규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떤 자기 부처의 이익을 위해서 의원을 통해서 제출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법안들은 통과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법률을 집행을 할 때에 다시 부처 간에 예를 들면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못 주겠다든지 또는 조직을 신설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조직을 늘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를 좀 할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정부 법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법안의 경우에도 정부 입법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다 공개를 해가지고 의원 입법이 이러한 게 발의되고 이러한 법안에는 이러한 규제가 있다는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리고 해당 부처는 10일 이상 관련 기관과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규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처 간의 협의가 사실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입법 정책 협의회라는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또 법리적 지원을 해서 의원 입법을 통해서도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할 그런 생각입니다. 법제처 하면 아무래도 법령 정비가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법령 정비를 작년에는 그 경제 어떤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국민 불편 법령을 정비하는 데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아시다시피 큰 그 대형 사건들이 많이 사고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개선이 절실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그 안전관계 법령에 대해서 교통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이라든지 또는 그 식품에 관한 국민 건강에 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올해는 거기에 관한 그 법령을 저희가 좀 발굴을 해서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그 대화라든지 그다음에 국민 그 아이디어 공모제라든지 또는 국민 안전처에서 그 안전신문고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을 해서 그 법령이나 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그 국민안전처나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해서 그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처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유독 안전 불감증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들렸던 것 같아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법제처에서는 어떤 법령들을 정비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좀 들려주셨으면 하고요. 또 앞으로는 어떤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신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그 정비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요즘 그 겨울철이라서 그 스키장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가는데요. 그 스키장에 그 안전망이나 그다음에 안전 펜스 같은 걸 설치하도록 그렇게 의무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어떻게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스키장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 설치를 해놓고 또 눈가림식으로 설치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그 스키장의 그 안전망 이 급경사지에 설치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의 설치 기준은 그 지상으로부터 예를 들면 뭐 1.8m 이상에 설치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안전 펜스 거기에 이제 덧대는 그 펜스에 5cm 정도의 그런 아주 푹신한 그런 재질로 만들어 가지고 부딪히더라도 어떤 그런 다치지 않도록 그런 저희가 상시한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스키장이 좀 더 안전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좀 개정을 계획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지금 학교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는 그런 학교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밀 안전 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은 있습니다만은 네. 어떠한 전문기관이 그것을 정밀 안전 진단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관에 해야 되는지 어떤 범위나 기준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미달되는 그런 데서 정밀 안전 진단을 해서 사실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정밀 안전 진단 기관을 어떤 기관에 해야 되는지 기준을 상시하게 정해가지고 그런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들만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는 지방자치 성년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의 발전 방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자치법규는 지역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조례 규칙 같은 자치법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정부 최초로 저희가 243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모두 6만 건입니다. 이 6만 건 조례를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 상위법규에 위반되는 조례도 있고 조례가 너무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또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국가에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
법령은 이미 개정을 해서 완화를 했는데 조례는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 어떤 규제 개혁의 효과가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년하고 앞으로 또 3개년을 더 2017년까지 해서 그 매년 연차적으로 그 조례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점점점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조례는 그 자치단체에 저희가 이제 한정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거기서 발굴된 조례는 거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유사한 조례가 있는 그런 조례는 다 그런 정도로 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전파를 해서 좀 미리 개정하도록 할 그런 계획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전에 이러한 그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좀 사전부터 만들 때부터 좀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에 이러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저희한테 많이 그 자문을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만들 때부터 그 좀 컨설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도와줄 그런 계획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국가 그 법령이 그 개정돼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조례를 아직 개정하지 않고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그 사항들을 지자체에다 좀 그때 알려가지고 조례가 제때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또 국내 법제 경험을 세계에 전파하는 법제 한류에 앞장서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법제 한류 어떤 내용인가요? 예, 한류 그러면은 뭐 다른 어떤 TV 드라마라든지 네. 뭐 그런 것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법제 분야에도 법제 한류 열풍이 좀 불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 아시아 그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그 60, 70년대 고도 성장기의 법제라든지 우리나라 IT라든지 건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어떤 그 부패 방지라든지 이런 법제에 대한 그 문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한테 많이 찾아와서 또 굉장히 많은 것을 또 설명을 듣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법제 한류가 일방적으로 저희가 우리 법제를 그쪽에 무슨 주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서로 우리도 이제 그쪽 나라의 그 법제 경험을 공유를 해서 네. 우리 경험은 그쪽에 주고 그쪽 것은 우리가 좀 받아가지고 서로 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추진하려는 이제 그런 좀 생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60, 70년대 고도 성장기에 우리 법제를 다 총망라해가지고 네. 영문판으로 그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시안 56개국에 그걸 좀 이렇게 전파를 했습니다. 전파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는 또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도 개최했는데 최근 한 4년째 그 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법제에 관한 것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원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제공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외국 공무원들이 KDI라든지 그다음에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60, 70년대 고도성장기 법제 같은 것을 가서 좀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하나는 저희가 미얀마에 법령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법령 정보 시스템이 세계에서 정말로 제일 좋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법령 정보 시스템 체계를 코이카와 같이 이제 협력해서 미얀마에다 그걸 구축해 주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웅산 수지 여사도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법제가 외국에 많이 자기들이 우리 법제를 자기 법제에 좀 흡수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기업들이 그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유사한 법제 환경이 되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공무원의 법적 전문성이 떨어져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 한 해 공무원의 법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제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 공무원들이 그 법을 정확하게 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지방 공무원 교육을 저희가 가가지고 지방 공무원에게 간혹 질문을 합니다. 그 조례와 법령 중에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하느냐 하면은 조례를 더 우선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집행하고 아마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그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1년에 한 6만 5천 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그 국가가 패소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가에 다 재정적 부담으로 다 돌아오는 것이고 또 어떤 그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걸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약 한 1천 건 정도의 그 공무원들로부터도 그런 해석이 많이 그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해석을 이렇게 보면은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게 제대로 그 해석을 저희가 볼 때는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을 해서 집행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한 1985년도부터 법제처에서 그 공무원에 대한 그 어떤 그 법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 13,000명 정도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전체 공무원 숫자에 비하면 한 2.25% 아주 극히 미미한 숫자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교육을 저희가 뭐 여건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올해에는 좀 그 현장 위주의 그런 교육이라든지 좀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공무원 교육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 교육 같은 걸 통해서도 좀 더 그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법제처가 좀 더 공무원 교육에 힘을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제처의 2015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대한민국 법제처. 올 한 해에도 눈부신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처장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제처가 지난 12월 광화문을 떠나 12월 13일 입주식을 마치고 정부 세종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나무를 옮겨 심으면 뿌리가 약한 나무는 시들고 말지만 튼튼한 뿌리를 가진 나무는 새로운 토양에서도 잘 견뎌내고 더욱더 잘 자라기도 합니다. 법제처도 세종시에 튼튼한 큰 뿌리를 내려 누구나 즐겨 찾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15년은 국정 3년차로 국민 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경제혁신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국민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령, 조례, 행정규칙 등 국가 법체계 전반에 걸친 점검과 개선을 추진하고 국가 혁신으로 희망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재정부 법제처장님을 모시고 법제처의 2015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알기 쉬운 법, 지킬 수 있는 법, 좋은 법을 만들고 공정하게 법령을 해석하는 법제처의 노력은 결국 국가혁신과 경제혁신을 제대로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법제처. 올 한 해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법제로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까지 책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2015 국가혁신, 경제혁신 법제처와 함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